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회 개척 목회와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공부하고 있는 신학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그 교회에 목회하는 하나님의 영적 리더로, 영적 지도자로 우리가 세움받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공동체와 다른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영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예배의 도전을 받고 교회 예배에 방해를 받는 영적 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세상에 제재를 받고 세상에 이렇게 금지를 받는 그런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요, 즉 에클레시아는 세상 속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것에서 교회는 5가지 공동체의 본질을 가지고 있죠. 예배하는 공동체, 교육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친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주의 성수라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교육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교회 목회에 의해서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끊임없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가 끊임없이 다시 탄생되고 또 새로워지고 기존에 세워진 교회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또 이 땅에 새롭게 탄생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개척 목회와 설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목회할 교회는 미래 시대에, 미래 사회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와 미래 사회는 어떤 시대며 어떤 사회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 존재하는 미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어떤 시대적 당면된 문제에 도전을 받을 것인가,
우리 미리 생각해 보고 그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해낼 영적 지도자들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미래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래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해도 생각 없는 사람이 모여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더라도 믿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리더십은, 목회자의 영적 통찰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다가올 미래를 성도들에게 인지시켜주고 그 다가올 미래의 위험과 미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시대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 어떤 속도로 변해갈 것인가? 또 어떤 타이밍에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글로벌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촌 시대다. 또 국제화 시대다. 세계화 시대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미 20세기에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세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모든 세계가 마치 한 나라처럼, 마치 한 동네처럼 연결되어 있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가장 뚜렷한 또 가장 친근한 미래학 용어들 가운데 하나는 세계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 1962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마샬 맥무란 교수가 처음으로 지구촌이라는 신조어를 쓰면서 친근한 미래학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화, 하나의 공동체란 이 지구촌이 된 이 시대는 실제로 하나의 인류 공동체이며 하나의 나라 공동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12월에 발생된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지금은 전 세계가 같은 전염병에, 그리고 같은 문제로, 그리고 같은 이 질병의 문제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인 미국과 유럽 대국인 이탈리아와 그리고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말할 것 없이 아시아의 동남아시아, 중동,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 세계가, 아니 남반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우한폐렴이라는 질병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통수단과 통신수단, 그리고 수많은 관광산업의 글로벌해진 시대에 살면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가 되고 유럽의 세계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잉사가 개발한 점보 비행기는 승객 900명을 태울 수가 있고
영국과 프랑스 합작품인 에어버스가 개발한 600여 명이 탈 수 있는 엄청난 대형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어디론가 움직이게 됩니다. 뚜렷이 오라는 것도 없고 갈 것도 없으면서도 또 반드시 가야 할 것도 없지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빌리티, 즉 이동성이 우리의 심리를 자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전 세계 인구 중 연인원 20억 명이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요인의 하나가 관광입니다. 관광은 21세기에 들어서 생활의 한 부분이 될 만큼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짧게는 주말 드라이브에서 길게는 우주여행까지 인류는 관광에 익숙해져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관광을 미래산업이라고 부르면서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외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은퇴를 기념으로 크루즈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크루즈선에서 또 미국의 크루즈선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하는 그 크루즈 여행선에서 집단 우한폐렴이 발생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세계화와 더불어 지방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화 관광산업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개념은 바로 세계의 지방화 현상입니다. 세계화와 지방화는 대칭적 개념인 듯 하지만 사실은 평행적 개념입니다. 구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시작된 세계의 지방화는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세계 분열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20세기 말 구소련이 15개 나라로 분리되면서 지구의 도처에서 분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방화는 인종, 문화, 종교, 언어 등 각각의 개별성에 의해서 과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사회는 냉전 시대의 붕괴와 더불어 종식되고 정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보화 시대에서 심지어는 시시각각 변하는 초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어져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세계화의 세계화, 세계화의 세계와 지방화의 세계는 같은 세계라는 것입니다. 세계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하나이면서 동시에 하나가 아닌 모순과 역설 속에 발전적인 원심운동과 구심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EU라는 유럽 국가 공동체 연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없애고 그리고 한 통화인 돈을 사용하고 그리고 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유럽 연합 의회를 창설하고 그리고 함께
당면된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국가연합이라는 공동체가 출발한 지 오랜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한폐렴이라는 전염병이 닥쳐오자 이 유럽연합 여러 국가들은 국경을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의 안전에 문제를 내세우면서 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외쳤던 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연합공동체의 의미를 무색하려는 만큼 그들은 분열되고 자국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동시에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닌 모순과 역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현상을 존 나이비트는 글로벌 패러독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패러독스는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또 도시는 도시대로 분리와 통합을 반복하게 만들며 결국은 새로운 부족주의를 탄생시켜 동질성의 체계를 형성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세계화라는 통합의식보다 지방화라는 분리의식이 발달하게 되어 세계는 지방분권이 발달한 지역주의, 동시에 자국이기주의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소주제로 지방화 혹은 지역화라는 용어를 더 좁은 의미에서 생각해 봐야 할 주제가 체감 정치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야 체감 정치의 시대다. 지방화 혹은 지역화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에서 권력 집중의 반대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권력의 중앙 집권이 일반적 경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 정부가 권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 편중이 극대화된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미래 세계는 권력 집중적 중앙 정부 형태에서 벗어나 권력 분산적 지방 정부의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적 중심 체계였다면 신약 사도시대부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회의 7집사를 세움으로 교회를 집단이 관리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카리스마적인 교회의 영적 지도자, 즉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현대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사회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는 평신도들의 영적 리더십을 요구가 되고, 그래서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그리고 각 교회의 위원회 중심으로, 또 교회 안에 수많은 작은 소공동체인 셀 공동체, 그리고 동아리 공동체, 그리고 친교 공동체들로 인해서 각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광역단체장을 지방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지방정부의 기능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업. 그래서 국가가 거두는 세가 있고 지방정부가 거두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총회의 기능과 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 노예의 소속과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소지역의 시찰과 그리고 우리 교회 자신이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점점 분권화될 것입니다. 필자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도 1996년 제81회 총회에서부터 기구개혁의 당위성을 보고한 후에 끊임없이 총회가 기구가 개혁되어야 된다. 그리고 인적 자원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강하지만 작은 총회 기구를 개편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총회 실행노예로 그리고 노예의 실행을 바로 교회 공동체의 연합으로 해결할 일들을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해오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목회해야 할 미래 교회는 당회보다는 부서 중심적으로 그 리더의 권한이 옮겨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 혼자의 리더십이 아닌 당회라는 공동체의 리더십에서 또 당회라는 리더십에서 각 위원회 그리고 부서로 옮겨지는 그런 분권형 교회 리더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 시대 또 이런 미래 사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목회를 시행해야 될까요?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는 기존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그곳에서 훈련받고 그곳에서 기존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게 되는 목회자도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는 개척자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선교와 그리고 병원의 원목과 또 군대의 군목과 특수한 이민 목회와 그리고 이주민 목회와 그리고 특별한 복지 목회 등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개척자들로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시대, 미래 시대, 변하는 사회, 미래 사회, 변하는 교회, 미래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는 우리는 완전히 예측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미래 사회와 미래 시대와 미래 교회를 우리는 변화되는 공동체로 생각하고 예측하고 그 예측의 변화를 위해 준비하는 그런 미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존속할 뿐만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20세기 말부터는 한국 교회는 그렇게 자랑하던 유례없는 성장은 고사하고 성장의 위기 상황을 감내해 나는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요 목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들의 책임과 고뇌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1세기의 목사 후보생들과 목사들이 목회 현장에서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강의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21세기 초를 살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은 21세기 중반부를 향해서 또 21세기 말을 목회할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우선 21세기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21세기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 보는 것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고, 우리 한 10분 정도 휴식한 후에 2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